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한국사 두 문자 암기 팁. 오늘은 고려 전기로 넘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려시대 왕들 한번 정리해보죠. 고려의 왕은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왕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침 뱉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뭔가 기분이 나쁜가 봐요. 혜정아, 그 광경 봤어? 무슨 광경? 아우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승질나게 목격을 했네. 가만히 있자. 문숙이 애인이든가? 예, 여기까지 보죠. 고려의 설립자입니다. 태조 왕건. 이 태조 왕건 시기 때 신라 말대 지배층이었었던 호족들, 지방세력 호족이죠. 호족을 다스리기 위한 회유책과 통제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결혼정책이라든지 사성정책, 그리고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 이런 제도들 다 호족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이에요. 민생안정책도 시행을 해서 고려시대의 초기의 모습을 정비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었죠. 북진정책을 시행하면서 영토를 신라 말대에 비해서 확장하게 됩니다. 해종과 정종 시기 때를 거치는데 이 시기 때는 기존 태조 왕건 때 시행된 결혼정책 또는 혼인정책, 호족들의 딸과 혼인들을 많이 하면서 태조 왕건이 이제 그 왕자들을 앞세운 왕권 다툼, 왕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광종 시기 때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노비왕건법과 과거제도, 호족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죠. 그리고 왕을 황제 칭호하는 칭제건원, 연호도 사용하지요. 그래서 광덕과 춘풍이라는 연호도 사용합니다. 호족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었던 피해군주 광종. 경종 시대를 거쳐 성종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있었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문을 성종 때 수용을 하여 이 내용인즉슨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자감이라는 유학 교육기관, 국립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여 12목을 설치하고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어 성종 때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목종, 그다음에 목격, 현종, 이런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려 초기가 대체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성종과 현종 때에는 거란의 침입이 있게 돼요. 대매관계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성종 때에는 서희의 외교단판이 있었고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 3차 침입을 물리치게 되죠. 강감천의 귀주대첩도 이 시기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고려 중기로 넘어가서 문종과 숙종이 있어요. 문종과 숙종. 이는 문화편에서 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숙종 때에는 서적포라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관악을 진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종 때 윤관, 여진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반을 만드는 시기가 숙종이기도 합니다. 예종, 그 다음에 인종, 그리고 의종, 요렇게 있어요. 예종, 인종, 의종. 고려 중기 때 왕들이에요. 예종 때 관악진흥책, 칠제와 양현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인종 때에는요, 묘청의 서경천동운동, 그리고 그 앞서 이제 이자겸의 난, 이런 사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 전기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의종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 때 바로 무신정변이 벌어지게 되죠. 고려 후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왕들은 고려 말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병신이 진짜 아우 진짜 막 기분이 나쁜가 봐요. 추운 고원 갈래? 산에 처박히고 싶어. 뭐래 열받아. 아유 안 돼. 착한 생각, 선한 생각 해야 될 것 같아요. 숙모님이 콩밥 먹지 말라 그랬어요.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 안 돼요. 착한 생각을 해야 돼요. 와우 진정해. 창공을 바라보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착한 생각, 선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병신이 진짜. 명종, 신종, 희종. 무신집권 초반부에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무신적 집권, 정중부,
그리고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렇게 넘어가죠. 최충원 시기 때 명종, 신종, 희종이라는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고원, 고종과 원종이 등장을 합니다. 고종과 원종, 고종시대 때 주로 이제 최우라는 집권자가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원종, 고종시대 때에는 주로 대몽항쟁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종 시기 때, 몽골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시기로 넘어가고요. 이제 원간섭기로 가는 거죠. 충렬왕, 그리고 충선왕, 이렇게 넘어갑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렬왕과 충선왕,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요 두 왕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충선왕 시기 때 각종 개혁을 추진, 사리머를 설치하는 개혁, 만권당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 등장을 하죠. 충수광, 충목왕, 이런 왕들이 원간섭기 때 또한 등장을 하고, 원간섭기를 극복하고자 이제 공민왕이 등장을 해요. 공민왕, 원간섭기, 원에 간섭받는 거를 이제 조금 벗어나자. 공민왕 시기 때 그래서 각종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들, 기존의 정방을 없애게 되고요.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원에 대한 간섭에서 벗어나자 기존의 간섭기구였었던 정동행성을 폐지하고요. 원으로부터 영토를 수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쌍성, 총관부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자, 신도를 등용하여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나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 실패하게 되죠. 우왕, 창왕, 공량왕 이렇게 넘어갑니다. 고려 말때예요. 자, 이 시기 때는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최영, 그리고 이성계와 결탁하게 되는 바로 신진사대부 이렇게 등장하고,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 급진파들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결국 고려가 마무리가 되죠. 고려시대 왕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자. 고려의 지방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생은 체온이 35도면 안 돼요. 찰싹. 체온 측정 맨날 하죠. 근데 고대생들은 35도면 안 된대. 이건 너무 낮잖아요. 그죠? 양계장에서 코로나 병마와 싸우는 이번에는 중앙대생이에요. 성씨가 이인가 봐요. 이군이 여기 있네. 고려대생입니다. 고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고려의 지방행정은 오도와 양계로 구분이 되지요. 오도는 일반행정, 그 다음에 양계는 군사행정 지역이에요. 오도의 장관 안찰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계의 장관은 병마사라고 합니다. 오도와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게 고려시대의 특징이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팔도라는 일반 행정 단위로 일원화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지방행정은 바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다수 존재하죠. 이는 조선시대와의 또 다른 차이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에는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도 존재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소멸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 말고 군사행정도 같이 여기다 묶었는데요. 고려시대 군사행정으로서 중앙군은요, 2군과 6위로 이야기를 하죠. 중앙군 2군 6위, 고려시대 중앙군이에요.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주제, 고려 전기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여러 군사 조직들, 그 다음에 중앙군을 중심으로 좀 아까 봤었는데요. 특수부대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국적인 광란의 바티예요. 근데 참여했었던 윤관 아저씨가 별론가 봐요. 진짜요? 신기한가 보군. 승리할 대항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승부를 하고 있나 봅니다.
거국적인 광란의 파티. 거란. 예.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을 조직하게 되어 고려 초기죠. 고려 초기 정종 때 설치했었던 바로 특수부대입니다. 거란 침입 대비하기 위한 부대였었어요. 그 다음에 여진을 정벌하기 위하여 윤관이 숙종 때 건의하게 되지요. 별무반 편성을 건의하게 됩니다.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부대예요. 이 별무반은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기군, 신보군, 신기군은 기병부대, 신보군은 보병부대. 별무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승려부대, 바로 항마군, 예, 승려들이 참여했었던 승병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진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과 별무반을 각각 조직했었다. 그리고 이후에 몽골 침입에 항전했었던 삼별초라는 부대, 이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고려 중기에 있었던 개경파와 서경파의 갈등이죠. 묘청이 중심이 되어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었던 이 서경천도 운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묘자리 1000개를 견눈질해서라도 충실하게 알아봐. 군대에서 무슨 작업을 하나 봅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은요, 대위국이라는 국가를 표방한 서경에서의 난을 일으켰어요. 바로 묘청이 일으킨 서경천도 운동이지요. 자, 연호를 1000개라고 합니다.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1000개라고 하고요. 천견 충의군이라는 군대를 표방하죠. 천견 충의군. 자신들의 군대를 이렇게 표방하면서 서경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으나 개경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으로 결국 진압당하게 됐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